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 강사입니다. 진학 학원 고등관에서 고등영어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문일고 2024년도 1학기 중간 고사가 이제 치러졌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분석과 어떻게 하면 문일고 2학년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 강사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 문일고 2024년도 중간고사 총평. 두 번째, 문일고 1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분석. 세 번째로 문일고 2학년 중간고사 시험지 문제 상세 분석.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기말고사를 준비할까?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평. 난이도는 이제 5가지로 나눴거든요. 최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상이다. 네. 일단 제가 중상으로 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난이도 굉장히 수준 높은 외부 지문. 그러니까 보통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범위에 주어지지 않은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범위 내에 있는 문제로만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추론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론 능력은 필요했는데 깊은 추론을 요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두 문제가 이제 영작하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세 번째로 선택지의 내용도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어법 객관식인 경우는 틀린 것의 개수를 요구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보통 어법이 나왔을 때 단답형으로 A가 틀렸는지 B가 틀렸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7개 밑줄 쳐져 있고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하면은 이제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서술형 6문제 중 2문제는 응용해서 글을 영작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라이팅 그 스킬, 필력이 있어야지 이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글을 써보지 않고 응용할 수 없었던 친구들은 절대 이 2문제를 맞출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모의고사 교과서 중요 문장은 여전히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문장을 암기하는 부분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준비해야 할 모의고사 그 지문은 24개 그리고 교과서 1과 정도로 비교적 많은 양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모의고사가 65개, 70개를 준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 지문이 이제 24개라는 사실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중간고사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복해서 보았느냐. 첫 번째. 일단 포인트가 문제로만 풀지 않고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일단 그게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평소의 어법, 영단어 실력. 얘는 고등영어 필수입니다. 평소의 어법 실력과 영단어 실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응용 서술형 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응용력과 본인 평소 영작 실력으로 서술형 영작 문제를 얼마나 대응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서술형 5번이랑 서술형 6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외워서 쓰는 부분이 아니고 문장을 첫 번째로는 요약하고 하나는 완전 영작하는 거예요. 주제문을 쓰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평소 영작 실력이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관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1, 비상 홍민표 2가가 나왔습니다. 모의고사는 지문 12개 나왔어요. 3월 달에 12개, 6월 달에 12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1학기 기말고사는 이제 뭐가 나오겠다. 이제 비상 홍미표 뭐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3가 아니면 4가 하나 정도 나오겠죠. 두 번째로 보통 이제 6월 달 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22년도 6월 12개. 22년도 3월 6월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 기말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22년도 9월 12개. 22년도 11월 12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일단 시험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비중을 봐야 돼요. 전부 다 계산한 겁니다. 일단 교과서가 16.5점이었어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모의고사가 83.5%다. 그러니까 솔직히 교과서는 보통 20%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다른 학교도 그렇게 교과서 비중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부교재가 없다라는 거죠. 모의고사에서만 80%가 넘는 또 학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의고사가 80%가 넘음으로 모의고사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쵸? 보통 모의고사 80%는 저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보통 모의고사, 부교재 합쳐가지고 보통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교과서 20%. 네. 어쨌든 비중 자체가 83%가 83점이 모의고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의 방향성, 중점은 당연히 어디에 둬야 된다? 당연히 모의고사에 둬야겠죠. 네.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술형 비중이 이제 총 30점이었어요. 총 30점에서 일단 객관식 70점, 서술형 30점. 그쵸? 그래서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쵸? 그러니까 서술형 비중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서술형 비중이 한 10점 정도가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점 넘게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술형도 모의고사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 비중이 30%나 되기 때문에 평소에 영작 연습 또는 어법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갖춰 있어야지 이것을 응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항별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가장 많았어요. 14.4점, 빈칸 11점. 어휘 11점, 대입파악이 이제 뭐냐면 보통 제목, 요지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법 8.4는 뭐냐면 객관식으로 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쵸? 그 유형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일치 9.5, 기타 5.6 해서 총 70점이에요. 그쵸? 객관식이 70점, 아까 서술형이 30점이었죠. 문일고 2학년 시험은 일단 첫 번째로 특징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모의고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80%가 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지금 그래프로 정리한 게 있긴 한데 문제형은 지금 치우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어법 어휘만 50%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골고루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서술형 30점을 감안해 본다면 서술형 30점에서 10점 넘게 영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 영작 부분은 어법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어법이 지금 비록 8.4점밖에 안 되지만 최소한 한 25점, 25%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에 어법을 맞춰서 쓰는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항별, 네, 여기가 이제 순서가 가장 많았죠. 그 다음 빈칸. 단어 쓰임. 이 단어 쓰임이라 하면 맥락상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그냥 생뚱맞게 단어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그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지, 그쵸? 대입파악, 아까 얘기했죠. 요지나 제목, 주제문, 그리고 내용일치, 그리고 어법, 그쵸?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문일고 영어 어법 어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시험지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어법적으로 틀린 것에 모두 고르시오 이런 얘기죠. 몇 개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러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유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좋게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밑줄도 쳐져 있지 않아요. 그냥 통 문장을 내고서 개수를 물어보거나 또는 실제로는 통 문장을 주고 아예 전부 다 고치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어쨌든 친절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일고 어법 문제는 지금 어쨌든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난이도는, 그쵸?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통합적인 어법 능력이 필요하다. 이 단기간에 사실 형성이 불가합니다. 최소한 고등영어 어법은 이해 위주로 수업을 6개월 이상 듣고서 응용했을 때 그게 보통 점수가 잡히더라고요. 한 달, 두 달 가지고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사실. 양 자체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항상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10번도 지금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네요. 교과서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도 어법상 옳은 것을.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고르는 거였네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9번처럼 어렵진 않았네요. 그냥 단답형으로 나왔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옳은 거 하나 고르면 됐습니다. 근데 9번이 사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거죠. 네,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술형 문제 한번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및 모의고사 중요 문장이 세 문제가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중요 문장 암기가 안 통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예
중요한 문장이 안 나오고 전부 다 응용 영작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학교도 간혹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세 문제가 중요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 문장 암기해야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영작하는 문제가. 요약문이나 주제문을 쓰는 경우 첫 번째로 어법에 맞춰서 형태를 전부 변형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전 지문을 통독하면서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요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만의 축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 통합적인 어법 능력이 사실 단기간에 형성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문제를 지금 보면은 요약문으로 나왔죠. 모두 이용해서 문장을 여기 지금 서술형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변형도 안 됐고. 그러니까 순서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4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술형 이제 5번이 뭐냐면 이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해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어봐서 포괄해서 그쵸 덧플러스 비교급을 써가지고 응용하는 부분이었다. 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는 부분 점수가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문일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일고 2학년 내신 영어 시험 범위는 모의고사 한 24개 정도? 교과서 한 과 정도. 근데 보통 중요 문장 암기할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학생들도 알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암기하는 부분이 일주일 만에 외워지진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늦어도 시험 보기 3주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도 듣고 여러분들 문제도 풀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기출, 그리고 여러분과 범위가 같은 타 학교 기출도 풀면서 응용력도 쌓고 서술형 문제도 풀고 그러려면 4주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네, 최소 7주를 확보해야 됩니다. 네, 7주 전에 무조건 시작할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앞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 정하자. 아까 얘기했죠. 교과서가 16.5, 모의고사 83.5. 그러니까 당연히 모의고사에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해야겠죠. 80% 이상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니까. 그쵸?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럼 모의고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세 번째로 서술형 문제 유형 중 절반은 중요 문장을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을 외워야 됩니다. 그쵸? 이거 보통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 한 문제 두 문제에서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 한 문제 두 문제를 맞추면은 1등급 2등급이 또 올라가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두고서 중요한 문장을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학교 시험이 중요한 문장을 암기해서 통하는 시험이에요. 그쵸?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금 두 문제는 영작하는 문제라서 외워서는 안 됐지만 세 문제는 그래도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서 중요한 문장을 외운다고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유형이 그쵸? 일단은 지금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절반이나 되었기 때문에 3주 전에 중요한 문장 암기해야 됩니다. 그쵸? 요약문과 주제문 영작은 어법 어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응용하여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힘듭니다. 단기간에 형성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정확한 티칭 문일고 2 내신 준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 문제 하나하나가 그쵸? 빠른 독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 전반의 어휘력과 어법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제 그런 이제 조금씩 어려운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서술형 5번이나 6번처럼. 그리고 암기식의 내신 준비 방법은 지금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쵸? 문일고 2학년에서 여전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문의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고 일단 지문의 이해도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너무 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5월 초부터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서 7주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문일고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기출문제 전부 다 뒤져봐서 어법이나 어휘 정도는 전부 다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쵸? 여기까지 문일고 관련해서 내신 대비 분석했고요. 여러분들 아직 시험이 여러 과목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신 대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티칭 저 김대호도 그쵸? 기말고사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호 영어학사입니다. 감사합니다.